전국의 680만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건보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시면 지역가입자일 텐데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를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이렇게 내는데, 이 자영업자들은 내가 온전히 100% 다 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11월 달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하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정산 안내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정산을 해봤더니 전체 가입자의 47%인 356만 세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고요. 전체의 약 18% 차지하는 143만 세대는 건보료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9만 세대는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 산정이 소득과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이라 하면 뭐 부동산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이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건보료 정산하는 그 소득은 2019년도 5월 달에 2018년도 소득이 확정이 된 거고, 이 재산에 부과되는 이 건보료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 6월 1일 날 비로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2018년도에 내 사업이 정점이라면 소득이 아주 많았을 텐데, 실제로 2019년, 2020년까지는 내 사업이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최고로 소득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는데도 2018년도에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상당히 많이 낼 수도 있는 뭐 그런 구조인 거죠. 근로자라면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가지고 정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점 차이에 대한 문제는 많이 줄어드는데, 개인사업자들은 종소세 신고 기간이 지나봐야 소득을 확정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보료인데요. 이게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 건보료까지 내게 되면 건보료 자체도 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재산세, 종부세도 내는데 이 건보료까지 내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직장인들, 지역가입자들은 내 월급을 받으니까 소득 포착이 굉장히 쉬운 반면, 과거에는 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 포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 대한 의식도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상태를 알려면 세대원이 몇 명인지,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자동차는 뭘 타고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그 사람의 건보료 부담 능력을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소득 포착률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체계도 변경을 합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가 없어지고, 다만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차량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고요. 이 재산에 대한 그 건보료 부담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건보료를 징수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에도 이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점점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건보료에 대한 혜택이 점점점 늘어남으로써 건보료 부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부채 비율이 한 39%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뭐냐면은 자본이 100이라고 할 때 부채가 39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이 2018년도에 가니까 약 74%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 모든 분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가입자들이 소득 상태와 재산 상태에 따라서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이 소득과 재산 상태가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이 있은 날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휴업했거나 폐업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홈택스에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요 바로 다음 달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로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고요. 휴업과 폐업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요 번호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건강보험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되실 겁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랬을 때는 그 등기부등본을 갖고 마찬가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국토부에서 매월 그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전송하는데 좀 빨리 받고 싶으시면 이걸 미리 하시면 한 달치 건강보험료는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내 차량을 빼가겠다 이랬을 때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사업을 새로 하셨다 이랬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건보료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직장가입자일 때 동안 냈던 건보료 수준만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까 1577-1000번 꼭 전화해 보셔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그럼 한 3년 정도 내가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당시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